자, 이어서 가보죠. 자, 우리는 이어서 이제 23번 여기서 내용이 이제 경찰 예산 파트로 좀 들어갑니다. 재무행정이라고 불러주는 파트인데, 그래서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가 경찰학에서 정말 외워야 될 게 정말 많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항상 그런 고민을 해보는데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마구잡이로 모든 질 주문자를 따버리고 마구잡이로 외우면 참 좋은데, 그러려면 최소한 IQ가 한 170 이상 돼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100 넘는 IQ라고 치면은 그 정도까지 외울 필요 없고, 외워야 될 걸 좀 최소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봐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딱 구경해두고, 물론 이걸 끝내지 말고 복습은 해야 됩니다. 한번 봤다고 해서 끝 이러면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복습을 해두시고 나중에 조금 탄력을 받았을 때 문제로 확장해 가면은 술술 풀립니다. 그 과정을 팩트 경찰학과 함께 가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팩트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도 기본 이론은 컴팩트하게 모아야 되고, 문제는 임팩트하게 정확한 포인트로 풀어야 되고,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퍼펙트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앞으로 퍼펙트한 정리 과정은 다음 컬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3번 가보죠. 열심히 했는데 23번이야. 자, 분명히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 알겠죠? 이건 기본 이론과 기출과 모든 게 결합된 진짜 종합적인 수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약속된 바에 대한 진도는 다 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음 2탄, 3탄,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 네. 설마 오늘에서 땡 끝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23번. 자, 정부 예산안에 국회를 통과하고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수정 예산이다. 재무행정 예산 파트는 인사라든가 조직과 구조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제도들이 정해져 있고 그 제도들이 정해진 바 그대로 움직입니다. 여기야말로 팩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예산의 분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예산 종류로서 요 제도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우리가 예산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회계연도라고 부릅니다. 회계연도. 알겠죠?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공식적으로 1년 단위야. 1년 단위. 알겠죠? 여러분의 생일도 1년 단위죠. 회계연도도 1년 단위야. 그럼 언제냐? 항상 1월 1일 0시 되면 자동 시작, 12월 31일 24시 되면 자동 아웃이에요. 요렇게 해서 짝짝짝짝짝 돌아가도록 짜놨습니다. 이미 짜놓은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무를 갖지만 그냥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자, 요 연도에 예를 들어 2023년이다. 23년도의 예산은 2022년도에 편성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에 기본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짜여졌던 요렇게 들어온 요 예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본 예산이라고 불러줍니다. 본 예산. 이건 시험에 안 나오죠. 왜? 기준이니까. 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본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그걸 국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을 해서, 그리고 나서 뭐다? 그냥 공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산은 뭐죠? 국회 통과하면 그냥 자동 성립이야. 법률은 공표화되죠. 이건 공표할 필요 없습니다. 예산은. 그래서 0시 되면 시작하면 본 예산이 짠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제 원래 예산안을 이렇게 내년도에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냈는데, 뭔가 이유를 바꿔가지고 갑자기 뭐 코로나 갑자기 붐업돼 가지고, 그래서 코로나를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됐다. 원래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10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1조를 더 추가하자. 이렇게 해서 원래 요 본 예산의 뿌리를 좀 바꿔서 할 때 요걸 수정 예산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는 본 예산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있는 데에다가 약간 바꿀게라고 하는 게 수정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까 사정이 바뀌면 바뀐 걸 반영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코로나가 창궐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냥 보건복지부 10조 예산으로 가자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바꿔주는 게 수정 예산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원래 예산이 쫙 요 파란색의 본 예산에 시행되는 도중에 새로운 이유에 가지고, 예를 들어 갑자기 일본이 독도를 침략했다. 그럼 어때? 국방 예산 더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무기 구입해서 일본을 초토화시켜 버려야 되겠죠. 네, 그게 여러분이 참전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유에 의해서 추가되어서 바뀔 때 이걸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불러줍니다. 추경이라고 부르죠. 바꾼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수정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의 결정 예산이 딱 하나 말면 돼. 이건 본 예산 기준으로 전에
성립하기 전에 만드는 거고 이건 본예산 성립 후. 시간의 차이야. 전이냐 후냐. 알겠죠? 바꾸는 건 바꾸는 건데 전이냐 후의 차이입니다. 물론 들어가면 사유들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일단 시점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요렇게 1월 1일 0시 되면 땡 하고 시작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1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점점점 와가지고 했는데도 예산이 아예 성립이 안 돼 버린 거예요. 2023년 예산이. 그럴 때 쓰는 헌법에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작년에 준해서 쓰라라고 만든 예산이 준예산제도입니다. 요건 아주 임시적인 예산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예산제도가 딱 구별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기준의 구별 세 가지는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는 추가 경정 예산을 주목하고 계셔야 됩니다. 추가 경정 예산. 자, 23번 문제. 그래서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 나왔네. 후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죠. 후라고 했잖아. 후에 나왔으니까 여기죠. 후. 그래서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후니까 당연히 새롭게 발생했지. 그러면 예전에 발생한 사유였으면 이미 반영해야지. 이건 그냥 뻔한 소리야.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 자, 이미 성립한 예산을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유식한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까? 본 예산이에요. 사실은 본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은 뭐라고? 추가 경정 예산. 알겠죠? 그럼 본예산 기준하면 본예산 성립하기 전 바꾸는 건 수정 예산. 본예산 성립 후 바꾸는 건 추가 경정 예산. 이런 차이입니다. 구별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후입니다. 후. 시점에서 후. 자, 됐고 추가 경정 예산 됐고 자 밑에 오셔가지고 요거 날짜도 여러분 시험에서 한번 나오면은 아주 히든 코스가 될 거니까 이거 알아놓으세요. 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뭐한다? 정부가 예산을 짜서 국회에 주는 거고 국회 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입니다. 요 120일 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국가재정법에는 120일로 돼 있는데 헌법에는 며칠로 돼 있냐면 헌법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이야. 어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산 거꾸로 가기 때문에 회계연도 1월 1일 시작 전이니까 헌법에는 90일 전에 하면 돼요. 전은 어디? 이쪽이죠.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의 120일이 위헌이 아니에요. 알겠죠? 시험 지문 나올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아무 앞에 수식 없이 그냥 120일 하면 그냥 맞다 하면 되는데 주의할 건 헌법에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는 헌법에 근거한 이렇게 딱 들어오면 90일이야. 이걸 함정에서 딱 조심하세요. 알겠죠? 헌법하고 들어오면 90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편성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국회 의결은 30일 전. 그래서 120, 90, 30 이런 간격으로 딱 맞춤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것도 주의를 해놓으세요. 제가 모의고사 이거 낼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의고사들이 보면 학원의 모의고사들이 그냥 기출 살짝 변형해서 그냥 대충 돌리는 그런 모의고사만 풀고 계시던데 그런 것들은 이야기했죠. 기존에 낡은 툴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걸 왜 거기에 집착하냐고. 그건 기출에서 끝난 거고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죠.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핵심적 포인트를 찔러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내는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아마 느낌이 뜨아 하면서 실전에 가서 고득점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자, 저거 봐놓으시고. 자, 그다음 24번 가보죠. 일몰법. 자, 일몰법은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한다. 꽤 어려운 지문이죠. 일몰법. 골 때리죠. 네, 골 때리지 않습니다. 일몰법 쉽습니다. 이제부터. 자, 미국에서의 예산 제도를 한번 100년 동안 어떤 예산 제도들이 만들어져 갔는지를 오늘 특강 기념으로 한번 한 방에 끝낼 테니까 알아놓으세요. 그렇죠? 1910년대 나왔던 예산 제도를 품목별 예산 제도라고 불러줍니다. 영문으로 Line Item Budgeting System이라고 해서 LIBS라고도 부릅니다. LIBS. 그러다가 이 제도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1930년대부터 나타납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영어로 Performance Budgeting System이라서 PBS라고 불러줍니다. PBS.
요러다가 이제 1960년대부터 시간이 더 흘러서 70년대를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카터 대통령 이런 일이 나타나면서 이 계획 예산 제도라는 걸 수립을 합니다. 계획 예산 제도. 요걸 Plan, Program, Budgeting System이라고 해서 PPBS라고 부릅니다. PPBS. 이런 영어 닉네임도 요건 알아둬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1980년대 쭉 넘어가면서 90년대를 넘어가면서 나타났던 것이 연기준 예산 제도라고 해서 제로 베이스 버지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ZBB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일몰법은 어디 있냐면 요 시대에 나왔던 제도가 일몰법입니다. 이건 중요한 제도가 아니야 사실은. 그냥 미국에서는 그냥 약간 끼어드는 제도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일몰법. 선셋 로라고 해서 SSL이라고 약어로 써줍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의 예산 제도가 쫙 전개돼서 발달해 온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팩트 경찰학 핵심 개념으로서 하나의 단어만 딱 잡고 있으면 돼. 알았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품목별 예산 제도 나오면 딴 거 다 됐고 뭘 기억하느냐? 팩트 경찰학의 핵심 개념은 품목별 예산 제도는 통제. 끝장났습니다. 통제야. PBS의 핵심은 관리예요. 관리. PPBS의 핵심은 계획이에요. 계획. 제로 베이스의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다야 사실은.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거의 4분의 3 정도 지문들은 다 해결됩니다. 자, LIBS로 불려지는 품목별 예산 제도는 통제하는데 누가 누구를 통제할까?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거예요. 알겠죠? 행정부 너 마음대로 돈 쓰는 거, 돈 예산 집행은 누가 해? 행정부가 해? 국회가 해? 행정부가 하죠. 너 마음대로 돈 쓰지 마라. 의회가 딱 허가해준 그것만 써야 돼 라고 해가지고 통제를 위해서 만든 게 품목단위야. 그래서 물품비는 어떻고 인건비는 어떻고 해서 딱 나눠가지고 그 단위에서만 딱 쓰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하는 겁니다. 너 법에서 한 거 어겼지? 그럼 위법이다. 더 이상 쓰지 마. 이렇게 막기 위해서 만든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 합법성 위주의 통제 위주의 예산제도입니다. 그렇죠? 행정부를 통제하는 겁니다. 근데 통제만 하니까 일이 돼? 일이 안 되죠. 일이 안 되죠. 무조건 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행정부가 예산을 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가 PBS, 바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기본적으로 업무량하고 단위 원가를 곱해가지고 단위 원가에다가 업무량을 딱 곱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짜는 거죠. 대표적으로 동네 순찰 한 바퀴 도는데 뭐 $10 들어간다. 그러면 뭐 10바퀴를 돌아야 된다. 그러면 10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예산 $100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단위 원가와 업무량의 관리를 위한 예산제도. 알겠죠? 행정적 관리를 위해서 만든 예산제도가 PBS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계획 예산제도는 뭐냐면 완전 정부 전체 차원에서 장기적인 엄청난 플랜을 딱 짜고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이 잘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단기일까 장기일까? 이 계획은 무조건 5년 이상의 롱텀의 장기야 장기. 장기적 계획과 여러분 예산은 몇 년 단위죠? 무조건 1년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알겠죠?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대한 플랜 속에서 예산이 쫙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계획 예산 제도예요. 그래서 계획 예산에 넣으면 장기적 계획하에서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러다가 이제 연기준 예산 제로 베이스가 오게 되면 뭘 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정부의 계획만 세우다가 낭비가 엄청 심해지니까 이걸 이제부터 좀 줄여가지고 정부를 좀 허리띠 졸라매면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요 연기준 예산 제도인데 이걸 위한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면 사업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만해야 될 것 구별해가지고 잘라버립니다. 할 것만 딱 하는 예산 제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랭킹 작업에 요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씁니다. 알았죠?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짜여지는지는 제가 기본 이론 때 한번 설명해 놨으니까 그건 이해만 딱 한 번만 듣고 딱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순위. 그럼 일몰법도 뭐냐? 이제부터는
감축 관리라고 해서 정부가 예산을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기 위한 트렌드에서 이 녀석과 이 녀석 두 녀석이 튀어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기간을 정해가지고 딱 5년 동안이면 딱 5년이 끝나면 자동으로 사업을 아웃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일몰, 선셋, 마치 해가 지는 것처럼 몇 시까지 끝 딱 정해놓고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끝장내는 게 바로 일몰법이야. 그럼 모든 사업은 중단이야. 그때까지 다 해야 돼. 알겠죠? 이런 형태로 요 둘은 성격이 전부 다 줄이기 위해서요. 정부를 감축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순위 일몰법 이건데 이 제도는 미국에만 있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몰법을 괜히 특이한 제도처럼 자꾸 끼워 넣기를 하는 거죠. 알았죠? 이거는 법에 딱 정해놓습니다. 우리랑 예산 구조가 다른 나라예요. 미국은. 우리는 들어봐 보세요. 예산과 법률이 달리 편성되는 나라인데 미국은 법률에 예산이 들어가서 같이 만들어지는 나라예요. 그렇죠? 이런 거 그냥 기본 강의 때 한 거니까 이해만 해놓으시고 어쨌든 일몰법은 줄이기 위한 건데 그냥 법률이 예를 들어 끝나면 끝. 예를 들어 뭐 2024년 1월 1일까지만 이 법률 적용합니다. 이게 바로 일몰법적 구조야. 그러면 그 사업도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다르죠. 요렇게 전체가 딱 전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통제냐, 관리냐, 계획이냐, 우선순위냐. 경찰 시험에서는 LIBS와 PBS 이 정도까지 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제로 베이스를 건들고 있는데 사실은 PPBS 이 녀석이 객관식으로 굉장히 호시탐탈 노릴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본 기출에는 PPBS를 묻는 문제가 잘 안 들어왔을 거예요. 왜? 아마 이걸 잘 모르니까 문제를 못 냈을 거예요. 알았죠? 실무자들은 그걸 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 PPB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기존에 보던 것과 달리 새로운 영역에서 들어온다면 PPBS 들어오더라도 이 수업 안 듣는 학생들 전부 다 띵 하면서 폭탄이 터지겠지만 여러분은 활짝 웃으며 맞추면 됩니다. 알았죠? 요 PPBS는 계획에 중심하고 있다는 점. 자, 요 체계를 반드시 우선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앞으로 얼굴 다 봤으니까 지나가다가 야 LIBS 하면 뭐라고? 예 하면 2대 때릴 거야. 야 LIBS 하면 뭐라고? 그렇죠. 통제라고 답변해야 돼. 알았지? 성과주의? 관리라고. 알겠죠? 딴 거 쌉딴 거 알지 마시고 성과주의면 관리야. 제로 베이스? 우선순위야. 알았죠? 이것만 알고 있어도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에 이 개념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건 뭐 단시간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본 이론 때 충분히 설명해뒀으니까 그 토대소에서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여러분이 올 특강 오셨으니까 알고 계시면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가보죠. 일몰법은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 어이없죠. 우선순위가 왜 끼어드냐고. 왜 네가 거기서 나오냐고. 네가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일몰법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뭘 해야 될까? 여기는 반드시 이 일몰법을 쓰겠다면은 요거는 논외 제도입니다만 그냥 들어놓으세요. 일몰법을 쓰겠다면은 법률이 정한 시한에 따라서 제도를 스탑한다. 이런 게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입법부, 국회입니다. 입법부가 국회요. 입법부의 국회의 영역을 넓혀주는 제도. 이렇게 들어오면 일몰법의 특징들이에요. 이 정도가 일몰법의